오늘은 좀 많이 나간다 얘들아 내용. 얘는 막 중간에 끊고 이러기가 좀 애매한 거라서. 자, 봐라. 거기 책 뭐라고 써져 있어? 1번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 명제와 조건 이렇게 되어 있지. 맞아? 자, 보세요. 첫 번째, 명제란 뭐라고 되어 있니? 명제가 뭐라고 써져 있어? 뭐라고요? 참 거짓을 뭐래? 거짓을 뭐해? 판별할 수 있는 뭐? 그거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겠어? 뭐라고요? 판별이다, 판별. 그러니까 이게 참이어도 되고 거짓이어도 돼. 근데 판별만 할 수 있으면 되는 거야. 우리가 집합 처음 개념할 때랑 똑같은 거야. 뭐 이걸 굳이 또 똑같은 단어를 쓰자면 명확하면 되는 거야. 알겠니? 뭐 이런 거지. 효민이는 잘생겼다. 하하가 아니라. 이거는 참 거짓을 할 수가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러니까 이런 건 명제가 아닌 거야. 알겠니? 그러면 효민이는 여자다. 맞아, 틀려? 효민이는 남자다. 효민이는 여자다. 자, 우리가 효민이를 딱 보면 제가 남자라는 거는 우리가 판별이 돼, 안 돼? 돼, 안 돼? 돼. 명확하게 되지. 자, 효민이는 남자다. 참이야, 거짓이야? 참. 뭐 이래. 효민이는 여자다. 참이야, 거짓이야? 거짓이지.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보통 너네가 조금 착각하는 게 거짓이면 좀 부정적인 거니까 아닌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얘는 그런 걸 따지는 게 아니야. 좋냐 안 좋냐가 아니라 참이냐 거짓이냐기 때문에 뭔가 우리가 얘를 명확하게 참이다 라고 얘를 말할 수 있으면 명제는 명제인데 참인 명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알겠지? 안 좋다고 명제가 아닌 게 아니야. 효민이는 여자다 라고 하면 어떻게? 얘는 거짓인 거잖아. 명확하게 거짓이잖아. 그리고 얘가 뭐 아침에는 참이고 밤에는 거짓이고 이런 게 아니잖아. 그치? 그 결과값이 참 혹은 거짓이 계속 유지가 돼. 그럼 이걸 우리가 거짓인 명제다라고 하는 거야. 이해되겠니? 그러니까 명제는 참 거짓이 명확하게 판별이 되고 거기에다가 뭐까지 생각해? 그 결과가 변하면 돼, 안 돼? 변하면 돼, 안 돼? 결과가 변하지 않는 거야. 한 번 참이면 무조건 참인 거고 한 번 거짓이면 계속 거짓인 거야. 그리고 그게 참이냐 거짓이냐를 판별할 때 명확하면 명제라고 부르는 거야. 알겠지? 그리고 나서 조건을 보시면 조건은 뭐라고 되어 있니? 뭐라고 써 있어? 뭐라고 써 있어? 조건은 뭐야? 문자에 뭐 값에 따라서 뭐가 바뀌어? 참 거짓이 뭐라고 돼 있어? 거짓이 결정된다라고 됩니다. 이해되겠니? 자, 명제와 조건의 차이는 이거야. 명제는 딱 보자마자 얘가 참이냐 거짓이냐가 판별이 되고 그리고 그 결과는 변해 안 변해?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근데 조건은 뭐야? 상황에 따라서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다라는 건 거야. 알겠지?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식 무슨 식? 방정식. 방정식이 뭐야? 방정식을 생각하면 얘가 좀 와 닿을 겁니다. 뭐 아무거나 x 플러스 5는 7이다. x값 얼마? 2. 1 넣으면 돼, 안 돼? 3 넣으면 돼, 안 돼? 4 넣으면 돼, 안 돼? 근데 2 넣으면 돼, 안 돼? 이런 거야. 우리가 x에 어떠한 특정한 값을 넣어. x에 2를 넣었어. 이랬을 때는 등식이 성립해, 안 해? 그러니까 이 식은 참인 거야. 맞지? x에 3을 집어넣으면 등식이 성립해, 안 해? 안 해. 그럼 얘는 뭐인 거야? 거짓인 거야. 이것처럼 어떠한 문자의 값에 따라서 그 결과값이 참일 때도 있고 거짓일 때도 있다. 이런 걸 조건이라고 불러. 알겠니? 알겠어? 그리고 항상 참이던지 항상 거짓이면 그런 걸 명제라고 하는 거고. 알겠니? 이해되겠지?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진리집합이라는 용어를 하나 또 나옵니다. 거기에 있어 없어 진리집합? 뭐라고 돼 있어? 그래. 뭐라고 되어 있어?
뭐라고 돼 있어? 조건이 뭐가 되는? 참이 되게 해주는 누구를? 원소를 모아놓은 집합이 되는 거야. 오케이? 알겠지? 뭐 이런 한글 이런 걸 보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방정식을 내가 하나의 조건이라고 생각을 해볼게. 이거 참으로 만들어준 x값 뭐야? 2지. 그러니까 이 조건을 내가 P라고 하면 이 조건 P에 대한 진리집합은 누굴 원소로 가지고 있다고요? 얘를 참으로 만들어준 게 누구야? 2지. 그걸 이렇게 탁 모아놓은 걸 얘가 조건 P에 대한 진리집합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뭐 예시를 몇 개 더 들어볼게. 뭐 이런 겁니다.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은 0 이라고 하는 걸 내가 어떠한 q라는 조건으로 해볼게. 맞아? 그럼 얘는 x값에 따라서 등식이 성립을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잖아. 즉 x에 따라 참일 때도 있고 거짓일 때도 있지. 그러면 등식을 성립하게 해주는 x값은 누구랑 누구야? 이 등식을 성립시켜주는 x는 누구랑 누구야? 2랑 3이지. 그러면 그 2랑 3을 모아놓은 집합, 걔를 해당 조건에 대한 진리집합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알겠어? 그리고 보통 조건은 소문자 PQ를 쓰게 되고요. 그 조건에 대한 진리집합은 같은 알파벳의 대문자로 쓴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어려운 거 없지? 그리고 나서 다시 정의를 읽어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 진리집합이란 조건을 참이되게 해주는 값들을 모은 집합이다. 이해되겠니? 방정식이라면 해집합 이런 걸 얘기하겠지. 맞아? 이해되겠니? 자, 이제 본격적으로 나갑니다. 책 봐봐라. 그 2번 봐라. 2번부터 이제 명제를 할 텐데 거기 뭐라고 되어 있어? 자, 이제 부정이라는 걸 할 거야. 전부 다 언어적인 내용입니다, 이거. 부정은 우리가 평상시에 일상생활에서 쓰는 그 부정이다. 우리가 뭔가 부정한다라는 건 무슨 의미야? 무슨 의미야? 부정이라는 게. 뭐라고? 그래. 반대를 얘기한다 생각을 하면 돼. 반대. 우리가 얘기하는 거에 반대. 알겠어? 뭐 이런 거지. 효민이는 여자다의 반대가 뭐야? 효민이는 남자다지. 뭐 그런 거 하는 겁니다, 지금. 알겠니? 자, 이거 예시를 들어줄게. 어떠한 명제를 내가 가져왔어. 뭐라고 하려면 2는 짝수다. 명제는 하나의 문장이 될 수밖에 없겠지. 그리고 2는 짝수다. 쟤는 참이야, 거짓이야? 그리고 제가 어쩔 땐 참이고 어쩔 땐 거짓이고 아니잖아. 2는 항상 짝수지. 그러니까 쟤는 무슨 명제야? 참인 명제인 거야, 그냥. 알겠지? 그걸 우리가 명제 P, 보통 P라고 쓰는 것 뿐이고요. 그러니까 P는 왜 두냐? 뭘 할 때마다 계속 2는 짝수다, 2는 짝수다 쓰기 귀찮으니까 그냥 이 문장을 P를 대표해서 P라고 하자라고 한다는 거야. 알겠지?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뭘 한다고요? 뭘 하겠다고? 뭘 한다고? 이거를 부정한다고. 알겠니? 그러면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라. 얘를 부정하면 뭐가 되겠어? 2는 짝수다가 부정하면 뭐야? 2는 홀수다. 그냥 이게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부정이야. 이해되겠니? 이해되겠어? 그러면 부정이라고 하는 건 P의 부정 쓰기가 귀찮잖아. 그래서 얘를 우리가 수학기로 어떻게 쓰냐? 물결 이렇게 써놓는 거야. 알겠지? 그리고 저 물결은 어떻게 읽어? 영어로 아니다. 뭐 갖다 써 영어에? not. 얘가 not을 의미해. 그래서 not P라고 읽는 거다. 알겠지? 알겠어? 명제 P의 부정은 not P라고 읽고 물결을 쓴다고 생각하면 돼. 그리고 말 그대로 그냥 반대 얘기를 하는 게 부정인 거야. 알겠니? 알겠어? 모르겠어?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또 가져올 수 있는 건 2는 짝수이다는 무슨 명제? 참인 명제. 그러면 되게 자연스럽게 참인 명제를 부정을 했으면 당연히 뭐가 되겠어? 거짓이 돼야지. 그래서 참을 부정하면 뭐가 된다? 거짓이 된다. 그러면 반대로 얘를 부정하면 일로 돌아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거짓을 부정하면 뭐가 돼? 참이 되겠지. 맞아? 이걸 우리가 이제 진리표라고 해서 그냥 표로 써보면 이런 겁니다. P라고 하는 하나의 명제가 있어.
자, 그랬을 때 얘를 부정해. 그리고 두 번 부정해. 이렇게 할 수 있겠지. 맞아? 그러면 원래 얘가 참이었대. 그러면 얘를 부정하면 뭐가 돼? 뭐가 돼? 거짓이 될 거고요. 거짓을 또 부정하면 어떻게 돼? 참이 되겠지. 이해되겠어? 마치 그냥 음수를 붙이는 것처럼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떠한 거짓인 명제를 부정했어. 그럼 뭐가 돼야 돼? 참이 돼야지. 근데 그 참을 또 부정했어. 그럼 뭐가 돼? 거짓이 된다. 예시를 들어보면 거짓인 명제는 뭐야? 2가 홀수이다. 를 부정하면 뭐가 돼? 2가 짝수이다. 를 또 부정하면 2가 홀수이다. 뭐 이런 거 하는 거야. 알겠지? 개념 자체가 어려운 건 없습니다. 알겠니? 자, 그리고 여기다 추가적으로 이걸 하나 써보면 이제 우리가 명제를 할 때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그리고와 또는이다. 이게 될 텐데 잘 봐라. P 그리고 Q. 얘가 무슨 말이야? P 그리고 Q가 뭐야? 그리고라는 건 둘 다 동시만족이야? 둘 중 하나만이야? 동시만족이지. 그러면 P 그리고 Q라고 하는 걸 내가 부정을 할 거야. 그럼 어떻게 되겠니? 잠깐만. P 그리고 Q를 부정한다라는 건 P라는 명제가 있고 Q라는 명제가 있는데 둘 다 부정을 하는 거잖아.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P도 부정이 될 거고. 맞지? Q도 부정이 될 거야. 맞아? 맞아 아니야? 그리고서 이 그리고는 뭐로 바뀌겠어? 또는으로 바뀌겠지. 우리가 이걸 어디서 봤다? 이런 비슷한 거 본 적 있다. 집합에서 뭐 드모르간 법칙 할 때 이런 거 비슷한 거 했지. 맞아? 맞아 아니야?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가 이렇게 연관을 시키는 겁니다. 자, 잘 봐. 집합의 연산과 연관을 시킵시다. 자, P 그리고 Q. 오케이? 자, 이제 내가 명제가 아니라 조건으로 가져올 거야. 자, 명제에서 부정이 뭐라 있었어? 부정은 그냥 말을 반대로 간다라고 했었지. 그러면 조건에서도 그냥 똑같이 반대로 가는 거야. 알겠어? 이건 뭐 굳이 하나하나 쓰면 귀찮아서 안 쓰겠지만 뭐 예시를 하나만 써줄게. 자, 조건인 경우. 자, 보세요. 만약에 전체 집합을 내가 1부터 10으로 가져왔어. 오케이? 그러면 내가 조건 P를 5보다 큰 숫자로 했다. 오케이? 자, 조건이라는 건 명제랑 차이가 뭐였니? 조건과 명제의 차이가 뭐야? 명제는 뭐였어? 계속 참이던지 계속 거짓이던지. 명제는 뭐야? 아니, 조건은 뭐였어? 조건은 뭐라고? X 값에 따라서 참일 때도 있고 거짓일 때도 있는 거잖아. 맞아? 그러면 그 조건을 참으로 만들어주는 애들을 모아놓은 집합을 뭐라고 부른다고? 무슨 집합이란다고? 진리집합이라고 한다고 했지. 그럼 잘 봐. 조건 P라고 하는 건 5보다 큰 애들을 모아두는 거야. 그러면 이러한 조건에 대한 진리집합은 어떻게 되겠어? 6, 7, 8, 9, 10. 그치? 6, 7, 8, 9, 10 그냥 이런 거 하는 거라고. 이거 이해되겠니? 알겠어? 그러면 잘 보세요. 내가 얘를 뭐 할 거야? 부정을 한번 해볼게. 자, 조건 P를 부정을 했어. 그러면 조건이든 명제든 뭔가를 부정한다라고 하면 무슨 P라고 쓴다고? 무슨 P라고 쓴다고? 물결, 즉 not P라고 한다 했지. 그럼 자, 이거 부정하면 어떻게 되겠어? X가 5보다 크다의 반대가 뭐야? X가 5보다 뭐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지. 이해되겠니? 그러면 어쨌든 얘가 조건이면 얘도 조건일 거 아니야. 그러면 조건의 부정, 얘를 참으로 만들어주는 집합에는 원소가 뭐가 있어야 돼? 뭐가 있어야 돼? 뭐가 있어야 돼? 1, 2, 3, 4, 5 이렇게 있어야겠지. 맞아? 그러면 얘네들을 잘 봐라. 서로 무슨 관계?
무슨 관계야? 6, 7, 8, 9, 10이 있고 부정. 1부터 10인데 6, 7, 8, 9, 10이 있고 얘네를 제외한 나머지를 싹 다 모아놨잖아. 그럼 얘 P에 대한 무슨 집합? 여집합. 맞니? 그래서 여집합이라고 하는 건 전체에서 얘를 제외한 나머지 애들이잖아. 이걸 그대로 조건으로 오면 x가 5보다 크다의 부정은 뭐야? 반대 방향이지. 구하는 방식이 같아 달라. 같아 달라. 같지? 맞아? 자, 이걸 이제 그래서 자, 일로 오세요 이제. 조건에서는 항상 조건은 명제와 다르게 항상 성립하는 게 아니잖아. 맞지? 그럼 조건을 성립한다라고 해주는 집합을 무슨 집합이라고 부른다고? 무슨 집합이라 불러? 무슨 집합이라 불러? 진리집합이라 한다 했지. 맞아 아니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조건의 경우는 이 집합의 연산과 얘를 연관을 시키겠다는 거야. 알겠어? 자, P라고 하는 조건과 Q라고 하는 조건이 있어. 뭐 이런 거겠지. P는 짝수를 모아놨다. Q는 소수를 모아놨다. 그러면 P 그리고 Q면 짝수이면서 소수인 거잖아. 맞아? 그러면 짝수는 뭐 있어? 2, 4, 6, 80 있지? 소수는 뭐 있어? 2, 3, 5, 7, 9, 11 이렇게 갈 거 아니야? 맞지? 그런데 짝수이면서 소수인 숫자 뭐 있어? 2 있지? 자연스럽게 뭐 한 거야 지금 우리? 교집합했잖아. 그래서 조건 P는 그 P에 대한 뭐가 있다? 진리집합이 있다. 맞니? 조건 Q는 그 Q에 대한 진리집합이 있다. 이해되겠어? 근데 P 그리고 Q다. 조건 P도 만족하고 조건 Q도 만족해야 돼. 그걸 어디서? 집합의 입장에서 보면 얘와 얘를 동시 만족이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어디야? 교집합이지. 맞아? 그래서 두 조건을 그리고로 연결을 하면 해당 조건들에 대한 진리집합의 교집합이 된다. 이 말을 하는 건 거야. 알겠니? 자, 지금 이걸 설명 듣는 거라서 너네가 당연한 얘기 아닌가 싶을 텐데 문제를 풀 때도 되게 그냥 당연하게 풀립니다. 알겠어? 그렇더라도 지금 들을 때는 집중을 해서 들으셔야 돼. 자, P 또는 Q다 라고 했어. 자, 얘가 의미하는 건 뭐야? 또는은 뭐야? 그리고는 두 개를 무조건 동시만족이라며. 또는은 뭐라 했어? 둘 중에 하나라고 하면 안 된다 했지 내가. P만 만족하든 Q만 만족하든 둘 다 만족이라고. 그러면 얘는 합집합이야? 교집합이야? 조건 P에 대한 진리집합이 있고 조건 Q에 대한 진리집합이 있어. 맞아 아니야? 맞지? 거기에서 P 또는 Q면 P도 만족을 하면서 아니면 Q를 만족하는 놈들 이거 싸그리 다 모아두는 게 또는이라고. 그리고 얘를 우리가 무슨 집합이라 불러? 합집합이라고 부르지. 맞아? 이 관계가 이해가 되시면 됩니다. 어려운 것도 아니야. 진리집합의 정의는 뭐였냐면 조건을 참으로 만들어주는 애들만 모아둔 거야. 맞지? 그러면 조건 P 그리고 Q라는 건 조건 P도 만족하고 조건 Q도 만족해야 돼. 예시를 들면 짝수도 되면서 소수도 돼야 된다고. 그러면 짝수 모아놓은 집합, 소수 모아놓은 집합. 근데 둘 다 만족이니까 걔네들의 교집합. 이렇게 된다는 거야. 알겠지? 얘를 말로만 늘어뜨려 놓으면 우리가 문제를 만들 수가 없잖아. 맞아? 그러니까 진리집합이란 걸 만들어서 어떻게든 수학적으로 연산을 하려고 끌고 오는 거라고 지금. 이해되겠니? P 또는 Q라는 건 뭐야? P만 만족을 하든 짝수만 되든 아니면 소수만 되든 아니면 둘 다 되든 그거 싸그리 모으라고. 그러니까 얘를 집합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냥 합집합이 되는 거라고요. 알겠지? 도겸아, 한 번만 더 눈 감고 명상하면 이 지우개를 얼굴 문댑니다. 알겠어? 자, 방금 여기서 했던 거 하나 더. 자, not P다. not P의 의미가 뭐라고? 부정. 부정. 그러니까 P가 아니다. 그러면 진리집합의 입장에서 보면 뭐야? P를 만족하는 원소 말고 남은 거잖아. 그러니까 무슨 집합? 여집합. 이렇게 되는 거라. 그걸 아까 저기서 많이 썼지. 맞아. P의 여집합. 이해되겠니? 이해돼 안 돼?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걸 다시 끌고 올 수 있겠다.
자, 다시 일로 옵니다. 그리고와 또는으로 갑니다. 자, 첫 번째. B, P 그리고 Q. 얘가 뭐라고요? 이거를 집합 사이의 관계로 보면 뭐라고? 조건 P에 대한 진리집합. 조건 Q에 대한 진리집합의 교집합이야, 합집합이야? 교집합. 그리고 not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집합? 여집합.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맞지? 여기서 우리가 앞에서 있었던 드모르간 법칙을 쓰면 어떻게 된다? P에 합집합. 여집합, 합집합, Q의 여집합이잖아. 맞아? P의 여집합은 not P, Q의 여집합은 not Q, 합집합은 또는 이렇게 되는 거라고. 알겠니? 증명은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근데 사실 문제 풀 때 이거 증명하는 게 필요하겠냐고. 아니지.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 마치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있으면 마이너스 A 빼기 B로 하듯이 not을 이렇게 다 분배를 해주면 되는 거야. 알겠지? P 그리고 Q를 싹 다 뒤집는다 생각하시면 돼. 알겠니? 그러면 반대로 not P 또는 Q라고 했어. 그럼 얘 어떻게 되겠냐고. 어떻게 되겠어? not P 그리고 not Q 뭐 이렇게 되겠지. 이해되겠어? 알겠니? 물론 문제에서는 그냥 PQ가 아니라 당연히 P가 뭔지 Q가 뭔지 문제에서 주어질 거야. 그럼 그거에 따라서 너네가 뭐 뒤집든 그대로 가든 교집합을 구하든 하시면 된다고. 알겠지? 어쨌든 얘네들 사이의 연산 관계는 이렇게 되는 거고, 명제는 항상 참이고 항상 거짓이었잖아. 그러니까 사실 문제를 풀 때 얘를 쓰는 것보다는 당연히 누가 많이 나오겠어? 조건이 많이 나오겠지. 왜? 그래야 우리가 집합이랑 연관 지을 수가 있잖아. 이해되겠지? 알겠니? 자, 그러면 문제 2개만 풀어봅시다. 아, 오케이. 그냥 대표 풀어주는 게 훨씬 편하지? 자, 대표를 봅시다. 자, 대표 1번 봐라. 뭐라고 되어 있어? 뭐라고 되어 있니? 대표 1. 두 조건 P래. 자, P를 뭐라고 줬어? 마이너스 2보다 크고 3보다 작거나 같다. 뭐 이런 식으로 문제에서 P랑 Q를 정해준다고요. 알겠지? Q는 뭐라고 되어 있어? 마이너스 3 이상 5 미만 이렇게 되어 있잖아. 그 상태에서 문제에서 뭐 구하래? P 또는 not Q래. 자, 그러면 갑시다. P는 그대로 두자. 어떻게? 마이너스 2부터 3까지. 맞지? not Q면 뭐야? 부정하라며. 맞아? 뒤집으라며. 그러면 x가 마 3 이상 5 미만을 뒤집으면 어떻게 돼? x가 마 3보다 원래는 크거나 같다잖아. 이거 반대가 뭔데? 마 3보다 작다. 맞아? 또는 x가 5보다 작다잖아. 이거 뒤집으면 어떻게 돼? 5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지. 맞아? 그리고 얘와 얘를 또는 하라고 했으니까 뭐 해? 얘도 이렇게 합집합하라는 거지. 맞아? 그러면 수직선이니까 그림을 탁 그려봅시다. 자, 얘부터 그리자. 어디서부터? 마 2부터 어디까지? 3까지. 맞니? 그 다음 얘는 뭐야? 뭐야? 마 3보다 뭐다? 작다. 맞아? 그럼 얘는 5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니? 맞아, 아니야? 맞니, 아니니? 그럼 문제에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 뭐 하래, 얘네들을? 지금 내가 이게 그려놓은 거잖아. 맞아? 근데 문제에서는 얘를 고르라고 한 게 아니라 이거에 또 뭘 하래? 부정하랜다. 그러면 자, 얘 부정하면 어떻게 돼? 불러보세요. 얘를 탁 부정하자. 어떻게 된다고? not P 그리고 전부 다 뒤집으라고 했지. Q. 맞아, 아니야? 되겠니? 자, 그럼 이제 해봅시다. 이번엔 얘를 쓰는 것도 연습을 해봤으니 얘 이제 그대로 적용해보자. P가 마이부터 3까지래. 그럼 not P는 뭐야?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3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X는 3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지. 되겠어? 그리고 Q를 쓰랜다. Q는 뭐야?
마 3 이상, 5 미만 이렇게 되는 거잖아. 맞지? 그럼 얘도 수직선을 그려봅시다. 어떻게 돼?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3보다는 크다. 맞아? 그럼 얘는 뭐야? 마이너스 3 이상 그리고 5 미만 이렇게 되겠니? 맞아 아니야? 얘네 둘을 지금 뭘로 연결시켜놨어? 뭘로 연결시켜놨어? 그리고로 연결시켜놨지. 맞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 앞에 요놈과 뒤에 요놈의 무슨 부분? 겹치는 부분. 그럼 어디야? 마 3부터 마2, 3부터 5 이렇게 되겠니? 그럼 이제 답 거기서 고르면 되겠지. 알겠니? 실상 뭐 말이 명제지 그냥 부등식 문제인 거야. 연립부등식. 이해되겠니? 다만 너네가 P 또는 not Q를 부정하면 얘가 뒤집어진다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 되겠지. 사실 여기서 쓸 때는 뭐 집합관계 이런 거 쓴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뒤집을 줄만 알면 되는 거야. 알겠어? 그리고는 또는으로, 또는은 그리고로. 크다는 작거나 같다로, 작다는 크거나 같다로. 그리고 부등식이면 무조건 수직선을 그린다. 오케이? 자, 대표 2번 갑시다. 대표 2번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어? 자, 전체 집합의 6 이하의 자연수래. 그럼 뭐 들어있는 거야? 1, 2, 3, 4 이렇게 6개 들어있는 거지. 그 상태에서 P가 뭐래? 자, P가 X는 짝수다. 그러면 얘는 진리집합을 구해보면 집합 P는 뭐다? 얘를 만족시키는 애들을 모아둔 게 진리집합이라 했잖아. 그럼 뭐야? 2, 4, 6 이 얘기를 하는 거야. 알겠지? Q는 뭐래? Q는 X는 6의 약수래. 그러면 뭐 한다고요? 얘를 만족시켜주는 애들을 모아두는 거니까 뭐야? 1, 2, 3, 6 이렇게 쓰라는 거야. 알겠니? 얘는 집합의 정의만 알아도 할 수 있는 거지. 그 상태에서 뭐 구하래? not P이고 not Q래잖아. 맞아? 그러면 not P라고 하는 건 P의 무슨 집합? P의 여집합. 맞아? not Q라고 하는 건 Q의 무슨 집합? 여집합. 그리고 이거는 뭐라고? 이거는 교집합. 맞아? 맞아 아니야? 구해봅시다. P의 여집합. 즉 전체에서 2, 4, 6과 반대되는 거 뭐야? P의 여집합은? 1, 3, 5 끝이니? 그리고 Q의 여집합은 뭐야? 1, 2, 3, 4, 5 그리고 얘네들의 무슨 집합? 교집합. 그럼 뭐다? 5다. 그렇게 하는 거라고요. 알겠지? 복잡한 연산은 나오지도 않습니다. 여기선. 되겠니? 자, 대표풀이는 여기까지 하고 다시 개념으로 갑시다. 여기가 이제 그냥 기본적인 개념만 소개를 해준 거야. 자, 다시 개념으로 갑시다. 거기 P면 Q이다 이런 말 있어 없어? 개념 쪽에? 있어? 자, 거기다가 빈칸이 있으면은 얘를 좀 같이 나름 필기를 하시면 됩니다. 자, P면 Q이다. 책에 있다면은 거기다가 이제 별표를 치세요. 얘가 이제 주요 내용이 될 거야. 여태까지 앞에서 얘기한 거는 기본적인 내용을 해준 거고. 자, P면 Q이다. 얘가 무슨 말이냐? 그냥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는 말이 똑같다. 아까 내가 예시를 든 것도 사실 그거지. 아까 내가 뭐라 했어? 효민이는 남자다. 맞아? 그러니까 효민이는 남자다. P면 Q이다.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라고. 알겠어? 우리가 뭔가 일상생활에서 얘기를 할 때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 P면 Q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 맞아? 그랬을 때, 자, 저 P이면이니까 쟤를 뭐라고 불러? 뭐라 불러? 얘를 가정이라고 하는 거야. 효민이면
어떠한 사람이 있는데 걔가 효민이라면 그러면 걔는 뭐다? 남자다. 즉 얘는 뭐라고 불러? 얘를 결론이라고 말하는 거야.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할 때 가정과 결론을 얘기를 붙여서 얘기를 하잖아. 맞니? 맞아냐? 자, 그래서 P이면 Q이다. 즉 가정이면 결론이다. 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자, 잘 보세요. 이런 겁니다. 그래서 P이면 Q이다는 알겠는데 문제를 뭘 하는 거냐? 자, P라고 하는 조건을 내가 X는 10의 약수다 라고 해볼게. Q라고 하는 조건을 X는 20의 약수다 라고 해볼게. 그러면 자, 이 P를 만족시키는 진리집합의 원소는 뭐야? 조건 P에 대한 진리집합의 원소가 뭐야? 1, 2, 5, 10이지. 맞아? 진리집합은 조건을 만족시키는 애들만 모아둔 거야. 그러면 이 Q에 대한 진리집합은 뭐야? 뭐야? 1, 2, 4, 5, 10, 20이잖아. 맞아? 그럼 그래 우리가 언어적인 상황에서 P이면 Q이다. 즉 X가 10의 약수면 20의 약수다 라고 하면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X가 10의 약수라면 걘 무조건 20의 약수야. 맞는 말 틀린 말? 맞는 말이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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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가 10의 약수면 원소가 그대로 다 들어있잖아. 맞아 아니야? 맞아 아니야? 무슨 그렇게까지 감격할 일이야? 자, 자, P를 만족시키는 원소가 1, 2, 5, 10이야. Q를 만족시키는 애는 뭐야? 1, 2, 4, 5, 10, 20이야. 그러니까 P에 있는 모든 원소가 Q에 있어 없어? 있어. 그러니까 P의 원소면 자동적으로 Q의 원소다 라고 했을 때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맞는 말이지. 그리고 그걸 판단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 여기 다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야가 되잖아. 이 얘기를 하려는 겁니다. 자, P면 Q에다가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하게 될 거야. 얘가 참이라면 조건 P에 대한 가정 이 P에 대한 진리집합이 결론에 있는 Q에 대한 진리집합에 뭐가 된다? 부분집합이다. 이걸 만족하면 저 P이면 Q에다가 참이 되는 거야. 알겠니? 되게 당연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P이면 Q이다고. 자, 진리집합의 정의가 뭐라고? 진리집합의 정의는 조건 P를 만족하는 X를 모아놓은 거잖아. 맞지? 조건 Q에 대한 진리집합은 뭐라고? 조건 Q를 만족하는 X들을 싹 다 모아둔 거야. 맞지? P면 Q이다 라는 말은 좀 더 풀어서 얘기하면 뭐야? P를 만족한다면 Q도 만족해야 된다라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진리집합 사이의 관계를 보면 P에 있는 모든 원소가 Q에도 있다랑 같은 말인 거지. 맞아? 지금 졸면 답 없다. P면 Q이다가 참이라는 얘기는 P에, 즉 가정에 있는 조건에 대한 진리집합의 모든 원소가 결론에 대한 진리집합의 원소의 부분집합이다. 이거 여러분들이 명제 풀면서 계속 까먹어서 문제 계속 틀립니다. 알겠어? 알겠니? 그렇게 손 놓고 구경하고 있다가 졸면은 이거는 끝이야. 명제 버리고 넘어가는 겁니다. 알겠어? P면 Q이다가 참이면 가정의 진리집합이 결론의 진리집합이 뭐가 된다? 부분집합이 된다. 알겠어? 그러면 P면 Q이다가 거짓이면 뭐야? P면 Q이다가 참이 아니래. 참이 아니란 소리는 무슨 말이야? 참의 반대가 뭐야? 거짓. 얘가 거짓이면 무슨 말이야? 무슨 말이야? 가정에 대한 진리집합이 결론에 대한 진리집합에 부분집합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잖아. 그럼 잘 보세요. 안 된다는 것과 얘네 둘의 교집합이 없다는 것과 같은 말 틀린 말. 같은 말 틀린 말. 이 두 개는 다른 말이야. 부분집합이 아니라는 것과 서로서는 동일어가 아니라고요. 무슨 말이냐? 자, 잘 봐. P면 Q이다가 참이려면 결국 그림으로 따졌을 때 Q라는 진리집합 안에 P라는 진리집합이 쏙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 맞아 아니야?
부분집합이 아니라는 소리는 Q라는 집합 안에 P가 쏙 들어가지만 않으면 돼. 무슨 말이야? 살짝만 튀어나와도 얘는 부분집합이 아니야. 아니다. 아니지. 내가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 집합 정의할 때 엄청 중요했던 게 뭐였어? 포함된다. 부분집합의 정의가 뭐라 했어? 부분집합의 정의가 뭐야? 부분집합의 정의는 포함된다인데요. 이러면 안 된다고요. 부분집합의 정의는 작은 놈에 있는 모든 원소가 그대로 다 들어있어야 돼. 원소의 위치를 보시는 거라고. 알겠어? 포함의 정의는 모든 원소가 다 들어가 있는 게 포함이야. P가 Q에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건 둘이 겹치는 게 없다라는 게 아니라 P에 있는 모든 원소 중에 딱 하나라도 벗어나는 게 있다. 이게 이걸 의미하는 거라고. 알겠니? 이걸 혼동해서 문제를 엄청 틀리기 때문에 내가 지금 계속 얘기를 하는 겁니다. 포함이 안 된다라는 건 안 들어가는 원소가 적어도 하나가 존재한다라는 거지. 그대로 다 밖으로 튀어나온다는 게 아니야. 알겠어? 알겠니? 어쨌든 그래서 다시 한 번 말하지만 P면 Q이다가 참이라는 건 가정에 있는 조건의 진리집합 2, 결론에 있는 조건의 진리집합에 포함이 된다. 즉 P에 있는 모든 원소가 Q에 다 들어있어야 된다. 마치 10의 약수가 20의 약수 안에 다 들어있는 것처럼. 만약에 이게 거짓이 되려면 어떻게? 얘네들이 서로소라는 게 아니라 그냥 삐져나오는 게 하나만 있으면 된다. 알겠니? 이해되겠어? 알겠지? 자, 이제 여러분들 가장 헷갈리게 하는 모든과 어떤이 있다. 자, 얘도 본인이 좀 언어적인 능력이 뛰어나다라고 하면 당연한 거 아니야?가 되는 거고, 조금 이런 거를 헷갈려 한다 싶으면은 잘 들으셔야 돼. 그럼 바로 씁시다. 자, 내가 이렇게 써볼게. 모든이라는 단어랑 어떠한 조건이 딱 만났어. 오케이? 그러면 자, 잘 보세요. 결론부터 쓰자면 반례가 하나라도 존재하면 거짓인 명제가 돼버려. 오케이? 자, 이렇게만 쓰면 저기 뭔 소리 하겠지만, 자, 이런 겁니다. 자, 우리 반에 있는 모든 학생들은 여학생이다. 맞아, 틀려? 왜? 왜 틀려? 이 강의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여자다. 맞아, 틀려? 틀렸잖아. 왜? 남자가 한 명이라도 있으니까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이 강의실에는 여학생이 있다. 이건 맞아, 틀려? 그건 맞지? 왜? 무슨 차이야? 모든이라는 걸 해버리는 순간 내가 말하고 있는 모든 대상이 동일하게 다 만족을 해야 돼. 그럼 그 중에 딱 한 명이라도 벗어나면 이건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틀린 말이지.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잘 봐. 어떠한 조건에 내가 함부로 모든이라는 단어를 갖다 붙이잖아? 그러면 그 조건에 속해 있는 모든 대상들이 다 만족을 해줘야 돼. 맞아? 자, 반례라는 단어는 들어본 적 있다, 없다? 들어본 적 있어, 없어? 얘는 그냥 반대되는, 반하는 예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 알겠어? 그러니까 아까처럼 뭐였어? 이 강의실에 있는 사람들 모두가 여자다라고 했을 때 남자인 사람들이 반대되는 예시니까 반례가 되잖아. 그러니까 그러한 반례가 한 개라도 있는 순간 이 모든과 조건이 만난 거는 그냥 거짓이 돼버리는 거야.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그럼 얘를 좀 수식으로 표현하면 잘 보세요. 잘 봐라. 내가 이렇게 써볼게. 얘는 그 책에 없으면 써놔. P. 얘가 뭐라고? 아니, 조건 P가 뭐라고? 아니, 집합 P가 뭐라고? 이 P가 의미한 게 뭐라고? 조건 P에 대한 무슨 집합? 무슨 집합? 조건 P에 대한 무슨 집합? 진리집합이라고. 진리집합의 정의가 뭐라고? 얘를 참으로 만들어주는 X들만 모아둔 거라고. 알겠지? 내가 계속 정의를 말하는 거야. 알겠어? 정의는 까먹으면 안 돼. 조건 P를 만족시키는 모든 X를 모아둔 게 뭐야? P의 진리집합이라고 하는 거야. 알겠지? 이 진리집합이 전체 집합이랑 같아야지만
얘는 참이 되는 거야. 자, 잘 보세요. 모든과 조건이 만족하면 단 한 명의 대상도 빠짐없이 다 만족을 해야 참이지. 그게 이 얘기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조건을 만족시키는 모든 x가 요 p의 원소잖아. 그게 전체 집합이랑 같아. 이 말이 곧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얘를 만족시킨다는 거지. 그래야만 참인 거야. 같은 얘기인지 알겠니?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 만약에 p라고 하는 진리 집합이 전체 집합이랑 달라. 자, 다르다라는 건 뭐야? 뭐야? 전체랑 p랑 뭐 같지 않은 원소가 단 하나라도 존재하는 거지. 그게 뭔데? 그게 발레가 되잖아. 얘를 만족하지 않는 원소가 하나가 있는 순간 얘는 거짓이 돼버린다 했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무슨 느낌인지 알겠니? 진리집합의 정의가 뭐라고요? 진리집합의 정의가 뭐라고? 어떠한 조건이 있어. 얘를 만족시키는 x들만 모아두는 게 p야. 근데 모든 조건이 되려면 내가 내 눈앞에 있는 모든 대상이 얘를 만족시켜줘야 돼. 즉 모든 대상이 P에 대한 진리집합에 들어있어야 돼. 그게 P가 전체 집합이랑 같다라는 말이잖아. 이럴 때만 참이라는 거지. 발레가 하나라도 존재한다는 거는 전체 집합 중에 P를 만족시키지 않는 애가 존재한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런 애가 하나라도 있으면 거짓이 되는 거라고. 맞아? 여자애들이 100명 있고 남자애 하나 딱 들어와 있는 집단에 가서 이 반에는 다 여자네? 라고 하면 맞는 말 틀린 말? 틀린 말이잖아. 왜? 발레가 하나 있잖아, 남학생이. 이공어라고. 맞아? 남자 고등학교에 가서 여기는 다 남학생밖에 없네? 맞는 말 틀린 말? 맞지? 단 하나의 발레도 없이 모두가 남학생이니까. 무슨 느낌인지 알겠어? 완전 언어적인 느낌이야. 자, 그러면 이제 어떤으로 갑시다. 자, 어떤과 조건이 만났다고 쳐. 자, 이건 내가 아까 예시를 들었었던 그거다. 자, 잘 보세요. 뭐 얘부터 가자. 모든 소수는 홀수다. 맞아, 틀려? 모든 소수는 홀수다. 맞아, 틀려? 왜 틀리죠? 2가 뭐니까? 발레라서. 이거 이해되겠니? 맞아? 그러면 잘 봐. 어떤 소수는 짝수다. 맞아, 틀려? 그건 맞는 말이지. 왜? 하나가 있잖아. 그러니까 어떤과 조건이 만나면 만족하는 원소가 단 한 개만 존재해도 얘는 무조건 참이 돼버리는 거야. 무슨 느낌인지 알겠니? 무슨 말인지 알겠지? 어떤은 그냥 존재만 하면 돼, 하나가. 맞아? 이 강의실에 있는 어떤 사람은 여학생이다. 맞아, 틀려? 맞지? 한 명이라도 있으니까. 맞아? 남자 고등학교에 가서 여기에 있는 어떤 학생은 여자다. 맞아, 틀려? 그건 틀린 말이지. 왜? 한 명이라도 있으면 안 되잖아. 자, 그래서 얘를 이제 우리가 집합관계로 표현을 쓰면 어떻게 된다? 어떻게 된다? 자, 보세요. 자, 라지 P가 뭐라고요? 집합 P가 얘가 뭐라고? 조건 P의 진리집합이라고. 맞아? 진리집합의 정의가 뭐라고? 얘를 참으로 만들어주는, 얘를 만족시키는, 맞아? 모든 소수는 그걸 만족시키는 게 여기 있는 거잖아. 그치? 근데 그 중에 어떤 이랑 만나면 만족하는 애가 딱 한 개만 있어도 참이란 말이야. 그게 무슨 말이야? 얘가 공집합만 아니면 참인 건 거야, 그러면. 맞아? P를 만족시켜주는 X들을 다 집어넣은 게 P야. 얘가 공집합만 아니라면, 돌려 말하면 만족하는 원소가 한 개라도 있으면, 그럼 얘는 무조건 참인 게 되는 건 거야. 어떤 이랑 만났을 때. 이해되겠니?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러면 얘가 참인 거지. 이해된다, 안 된다? 그러면 반대로 어떤을 붙였음에도 얘가 거짓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 어떻게 돼야 돼? 그냥 조건 P를 만족시키는 애가 하나도 없으면 얘는 그럼 거짓인 거지. 맞아? 이게 방금 내가 말한 그거잖아. 보인고에 가서 여기 어떤 학생은 여학생이네? 맞는 말 틀린 말? 틀린 말이지. 만족하는 애가 단 하나도 없을 거니까. 이해되겠니? 모든가 어떤은 이런 느낌이라는 거야. 알겠지? 알겠어? 자, 그럼 이제 여기서 끝나면 재미가 없잖아. 그럼 이제 뭐 해야겠어? 뭐 해야겠어? 모든가 어떤을 부정해야지. 자, 얘도 되게 좀 당연한 겁니다. 자, 봐. 이렇게 써볼게. 모든
x에 대하여 p이다. 즉 모든 x가 p를 만족한다. 이 얘기잖아. 맞지? 자, 이걸 내가 부정해 볼게. 저 부정하면 어떻게 돼? 그냥 되게, 그러니까 이걸 되게 수학적으로 우리가 보통 평소에 얘기할 때 모든 x는 p야 라고 했을 때 이거 부정해봐, 반대말 해봐. 그러면 뭐 어떤 x에 대해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 그냥 되게 말을 하듯이 얘기를 해봐. 모든 x는 다 p야. 이걸 부정하면 무슨 말이야? 모든 x는 p가 아니다. 그거야? 모든 x가 전부 다 p다의 반대말이 모든 x가 p가 다 아니다야? 적다. 아니지. 자, 봐봐. 여기 와서 어떤 애가 와서 뭐야 여기 학생 다 여학생이네 라고 했어. 그럼 너네가 뭐라 할 거야? 아닌데요? 남학생도 있는데요? 라고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모든 x가 p다의 부정이 뭐야? p가 아닌 것도 있다. 이거 아니야? 맞지? 이게 되게 자연스러운 말인 거잖아. 그걸 이제 얘기를 해보면 자, 얘를 부정하면 뭐라고요? p가 아닌 x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맞아? 맞아 아니야? 이걸 이제 연결을 시켜보자고요. p가 아닌 x도 있다라는 것 자체가 뭐야? 뭐야? 어떤 x는 p가 아니다. 맞지? 아, 그래서 모든을 우리가 부정을 한다라는 건 모든은 뭘로 바뀌어야 돼? 어떤으로 바뀌고 p다가 p가 아니다. 얘가 모든이 속한 이 식에 대한 부정이 되는 건 거야. 알겠지? 모든을 뭘로 바꾼다? 어떤으로 바꾼다. p다를 p가 아니다. 이렇게 바꾸는 게 부정인 거야. 맞아? 모든 x가 다 p네. 그거의 부정은 p가 아닌 것도 있네. 그 말은 어떤 x는 p가 아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 그래서 모든이 어떤으로 바뀐다라는 걸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알겠지? 그러면 반대도 자, 반대는 뭐야? 어떤 x가 제처럼 씁시다. x에 대하여 p이다. 자, 어떤 x에 대해서 p이다. 즉 p인 것도 있네 라고 누가 했어. 그걸 부정하면 뭐야? p만 있다. 누가 여기 p인 사람도 있네 라고 얘기를 했어. 그거의 반대말이 뭐야? 여기 p인 사람이 없네. 그치? 그게 무슨 말이야? 뭐야 이거 다 p가 아니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다 p가 아니네. 다 p가 아니네.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무슨 말이야? 모든 x가 뭐가 아니다? p가 아니다. 그러니까 얘도 어떻게 된 거야? 어떤을 부정을 했더니 뭐가 됐어? 모든이 됐고 p다가 p가 아니다가 됐잖아. 맞지? 그러니까 모든이 속해져 있는 놈에다가 not을 탁 붙여주면 부정을 하면 모든은 어떤으로 어떤은 모든으로 그리고 p다는 p가 아니다로 이렇게만 바꾸면 된다는 거야. 알겠지? 자, 지금은 내가 정확한 말론 예시를 하지만 문제를 써주지 않고 계속 이렇게 언어적인 정의만 계속 얘기를 해주니까 너네가 그러니까 뭔 말인지는 알겠는데 문제를 어떻게 풀라는 거야 느낌이 있겠지만 이 얘기를 한번 듣고 문제를 풀면서 내가 그때부터 설명을 해주면 어떤 느낌인지가 올 거야. 알겠지? 대신에 지금은 무조건 얘는 확실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 알겠니? 자, 그러면 다시 또 대표로 갑니다. 자, 대표 4로 갑시다. 어차피 공수투 숙제는 목요일까지니까 목요일까지 지금 찍어주는 이 영상 보면서 1, 2번 풀면은 좀 감이 올 겁니다. 그 목요일날 와가지고 틀린 거 다 해설하고. 알겠니? 대표 4번 봐라. 뭐라고 돼 있어? 뭐라고 돼 있어? 뭐래? 전체 집합 U에 대해서 PQ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결국 뭐래? P면 뭐다? not Q가 뭐래? 참이다. 자. 내가 아까 목이 터져라 얘기한 거다. P면 not Q다가 참이야. P에 대한 진리집합 뭐? P에 대한 진리집합 라지 P가 자 not Q의 진리집합이 뭐라고? not Q의 진리집합이 뭐라고? Q의 여집합이라고. 근데 예이면 예이다가 참이래. 그러면 가정의 진리집합이 결론의 진리집합에 뭐가 된다?
부분집합이 된다. 이걸 찾으라는 얘기라고요, 문제에서. 알겠어? 그러면 집합 문제로 문제가 바뀌지. 알겠어? 문제에서 P가 Q의 여집합의 부분집합일 때 라고 하는 걸 이렇게 돌려 얘기하는 거야, 그냥. 알겠지? 알겠어? 그러면 답을 고르는 건 여러분들이 이제 그냥 집합 문제 풀듯이 고르시면 되고요. 자, 5번을 보면 자, 대표를 봅시다. 뭐라고 되어 있어? P 합 Q가 뭐래? P다. 그리고 Q교 R이 뭐다? R이다. 자, 그럼 갑시다. P 합 Q가 P면 자, 누가 더 큰 거야? Q. P. P 합 Q야. P라고 하는 놈과 Q라고 하는 놈을 싹 합쳤는데 여전히 P네. 그럼 누가 더 큰 거야? P가 더 큰 거지. 그러면 누가? Q가 P에 속한다. 맞지? 자, Q 교 R이 R이야. 뭐야? 겹치는 걸 뽑아냈는데 R이 그대로 나왔어. 그럼 누가 더 큰 거야? 누가 더 큰 거야? Q가. 그러면 R이 Q에 들어가는 거잖아. 맞지? 맞아, 아니야? 그럼 얘를 보자마자 자, Q가 P에 들어간다. 그러면 우린 뭘 끄집어낸다고요? 뭘 끄집어낸다고? 아, Q이면 P이다가 참이다. 이걸 하실 수 있으면 되는 거라고. 알겠지? R이 Q에 속하네. 그러면 뭘 할 수 있다고? 아, R이면 Q이다가 참이네. 이해된다, 안 된다? 됩니까, 안 됩니까? 되겠니? 근데 문제에서 그걸 고르라는 거야. 자, 1번. 뭐라고 돼 있어? R이면 Q이다. 맞아, 틀려? 맞아, 1번 맞고요. 2번은 나신데 이거 어떻게? 이런 말이 나오잖아. 맞아?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마지막 오늘 나갈 개념 대우 역이라는 걸 할 겁니다. 알겠지? 얘는 뭐 굳이 앞에 안 가고 여기다 써도 돼. 얘는 내용이 되게 좀 간단한 거라. 자, 이렇게 된 거야. 그냥 아예 말로 갑시다. 효민이는 남자다. 역이라는 건 뭐냐면 P면 Q이다 해서 얘를 뒤집는 거야. P면 Q이다. 자, P면 Q이다. 가정이 누구야? P. 결론이 누구야? 그러면 얘를 뒤집는 게 역이야. 그냥 역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러면 효민이는 남자다의 역이 뭐야?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남자는 효민이다. 이게 되는 거야. P면 Q이다의 역은 Q이면 P이다. 오케이? 그럼 잘 봐라. 효민은 남자다. 맞는 말, 참이야, 거짓이야? 그러면 모든 남자는 효민이다. 참이야, 거짓이야? 그래서 P면 Q이다가 참이라고 해서 이 역도 무조건 참이냐? 알 수 있다, 없다? 모른다는 거야. 알겠지? 자, 대우는 뭐냐면 얘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얘를 뭐라고 부른다고? 역이라고 부른다고. 자, 역을 구해놓고서 그 다음에 가정과 결론을 전부 다 부정해봐. 남자를 부정하면 뭐가 돼? 여자는 효민이다를 부정하면 어떻게 돼? 효민이가 아니다. 자, 그럼 해봐. 대한민국에 있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길 가다가 여자를 탁 붙잡았어. 근데 얘는 일단 효민이는 아니야. 맞는 말, 틀린 말? 무조건 맞는 말이지. 그래서 원래의 애가 참이면 이걸 뭐라고 불러? 이걸 대우라고 부르는 거고 얘가 참이면 얘는 무조건 참인 거야. 이놈의 결과, 얘가 참 거짓, 이놈의 그 결과는 그 대우의 결과와 똑같을 수밖에 없어. 알겠니? 즉, P면 Q이다의 대우는 뭐라고요? 역을 만들어 놓고 둘 다 부정하는 not Q이면 not P다. 이렇게 되는 거고 이놈의 그 결과와 이놈의 결과는 똑같다는 거야. 얘가 참이면 그 대우도 참이어야 되고 반대로 대우가 참이면 쟤도 참이겠지. 맞아? 얘가 거짓이면 대우는 무조건 거짓인 거고 대우가 거짓이면 쟤도 무조건 거짓인 거야. 근데 역은 그냥 몰라. 알겠지? 역은 결과값을 몰라. 그냥 역은 뒤집는 게 역이다 라고만 생각을 하시면 돼. 이거 이해되겠어? 괜찮겠니? 그러면 이런 거지. 여기다가 적용을 해보면 Q이면 P다가 참이라며. 맞아? 그러면 누구도 참이라고? 누구도 참이라고? 이거의 역인 P이면 Q다는 몰라. 대신에 이거의 대우가 뭐야? 대우가 뭐야? 어떻게? 대우가 뭐야, 얘들아? 이거는 빨리 익히셔야 됩니다. 어떻게? 얘를 뒤집으면 뭐야? P면 Q이다지. 거기서 둘 다 부정하면 뭐야? not P면 not Q다. 얘도 참이어야 되는 거야. 알겠어? 자, 얘가 참이면 누구도 참이라고?
not Q이면 누구다? not R이다. 얘도 참이어야 돼. 오케이? 자,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하나 3단 논법이라고 해서 3단 논법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는 겁니다. 뭐야? 효민이는 바보다. 바보는 멍청하다. 고로 효민이는 멍청하다. 이게 3단 논법인 거야. 알겠지? 무슨 말이야? P이면 Q이다. Q이면 R이다. P이면 Q인데 Q면 다 R이야. 그러면 P이면 R이다. 이게 3단 논법이야. 이해되겠니? 되게 당연한 얘기지. 맞아. 알겠어? 모르겠어? 그러면 여기서 하나 더 만들 수 있다. 잘 봐라. R이면 Q고 Q이면 P야. 그러면 R이면 뭐다? R이면 뭐다? R은 전부 다 Q고 Q는 전부 다 P야. 그럼 R은 어디로 가야 돼? P다. 까지 끄집어내는 건 거야. 알겠지? 그리고 R이면 P다가 참이면 이거의 대우가 뭐야? not P이면 뭐다? not R이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두 개가 주어진 거잖아. 그러면 6개를 써놓고 안 걸리는 거 답을 고르는 거야. 알겠지? 할 때마다 맞나 틀리나 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문제에서 2개는 줄 거야. 그러면 그거에 대우 쓰고 3단 논법으로 연결하고 그놈의 대우까지 해서 6개 써놔. 그 밑에다가. 그리고 나서 걸리는 놈을 올바른 거 고르면 걸리는 거 하고 올바르지 않은 거 하면은 이 6개 중에 안 걸리는 고르고 하는 거라고요. 이해되겠니? 자, 봅시다. 1번 R이면 Q다. 여기 6개 중에 있다 없다? 있으니까 참. 2번 not Q면 not R이다. 어딨어? 대우로 여기 있지? 그럼 참. 3번 not P면 not Q다. 있어 없어? 여기 있지? 그러면 3번 참이고요. Q이면 P이다. 여기 있지? 5번은 not R이면 not P이다. 없지? 그러면 5번이 답인 거야 그냥. 이해되겠니? 그럼 5번이 거짓이냐? 모르는 거야 이거는. 판단이 불가한 거야 5번은. 이 6개는 참이라고 판단이 가능한 거고. 이해되겠니? 자, 대표 6번은 별표를 쳐라. 자, 대표 6번에 뭐라고 되어 있어? 이렇게 되어 있지? 맞아? 맞아 아니야? 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어 문제에서? 뭐래? 포함 관계가 옳지 않은 걸 고르라고 되어 있잖아. 맞지? 1번 뭐야? R이면 P이다. 두 줄은 뭔가요? P이면 Q이다가 참일 때. P이면 Q이다가 참일 때 우리는 P이면 Q이다가 참이다 라고 하기 귀찮으니까 2줄로 쓰는 거야. 알겠어? 2줄로 써줬다라는 건 R이면 P가 참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알겠지? R이면 P이다가 참이면 이게 무슨 말이야? R에 대한 진리집합 2, P에 대한 진리집합에 포함이 된다. 얘기를 하는 거잖아. R이 P에 포함이 돼야 안 돼? 돼. 그러니까 1번은 맞는 말. 이거 하라는 건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2번 뭐라고 돼 있니? R이면 Q이다. 자, 이 말이 뭐라고요? 얘가 참이라는 거니까 R에 대한 집합이 Q의 집합에 포함이 된다. 맞아 틀려? 틀려. 그럼 얘가 틀린 말인 건 거야. 이해되겠니? 3번은 뭐라고 돼 있어? R이면 not Q이다. 아니, 그러니까 Q의 여집합이 not Q이다잖아. 맞지? 얘가 무슨 말을 하는 거야? R이라고 하는 집합이 Q의 여집합에 속한다. 맞아 틀려? 맞아. 그러니까 얘 참인 거라고. 되겠니? 맞아. 자, 4번은 뭐라고 돼 있어? not P는 뭐다? not R이다. 그럼 이거 어떻게 해? 집합하기 귀찮잖아. 어떻게 한다고? 얘가 참이면 누구도 참이라고? 이거 얘가 참이면 뭐도 참이라고? 얘의 대우도 참이라고. 이거의 대우가 뭐야? 역을 하고 부정하라 했잖아. 그러면 R이면 P다지. 근데 이거 1번에서 참이라며. 참이면 얘도 참이고 이거의 대우인 얘도 참이다. 이렇게 가는 건 거야. 알겠니? 자, 5번 뭐라고 돼 있어? P이고 Q이면 얘가 뭐래? not R이다. 맞아? 즉 뭐라는 거야? 뭐라는 거니? P와 Q의 교집합은 뭐라고? R의
여집합에 속한다. 속하지 지금. 그러니까 참인 거라고. 뭘 하는지 알겠니? 알겠어? 내가 계속 얘기를 했었던 P면 Q이다가 참이면 가정의 뭐가? 진리집합이 결론의 진리집합의 부분집합이 된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지? 자, 뭐 다 풀어주진 못했지만 자, 진정해라, 진정해. 자, 대표 10번까지 한 거거든? 대표 10까지 1, 2번 풀어오는 게 목요일까지 숙제인 겁니다. 내일까지는 공수원이다. 알지? 공수원 숙제 여러 가지 부등식이야. 알겠니?